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동향을 말씀드릴 때 작년에 12, 16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12월 18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제외된 전국토가 조정대상적으로 묶인 상태에서 제가 그때 그런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 묶다 보면 오히려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지역보다는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도 얘기 드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이 5대 광역시보다 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사 공급 대책 발표가 되고, 또한 이사 공급 대책 일환으로 3기 신도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흥, 광명 시흥 신도시가 추가되면서 부산과 전남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다시 공급대책 일환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상황 하에 최근 부동산 아파트 동향과 함께 한번 부동산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인데요.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2, 16 대책에 따라 18일부로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요. 수도권과 지방 쪽에 차별화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요. 상위를 차지한 곳들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수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락률 상위들을 보면요. 조정 대상적으로 들어온 지역들이 대부분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승률을 보면요. 1% 이상 상승률을 된 지역들을 보면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가 상승률이 2.30%로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도요. 서울 지역보단 경기도 지역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상태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도 얘기 드렸는데, 상승률 상위 지역들을 보면 덕양구, 의정부, 수원 팔달구, 하남, 수원, 장안구, 건성구, 안산 상록구, 성남 수정구까지 대부분의 지역들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까지요. 대구 북구까지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들이 수도권 지역들이 많이 차지했고요. 하락률 상위들을 보면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가 12, 16 대책에 따라 18일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투기 과열지구로까지도 들어온 지역이 창원 의창구인데요. 주간 아파트 변동률로 보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지역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 의창구나 광양이나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말 대비 상승률 상위들을 보면요. 상승률을 가장 높게 이어가는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고양시 지역이 뜨겁다고 했는데요. 고양시 덕양구나 일산구 같은 경우가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또한 그렇고요. 용인 수지구, 하남 의정부, 성남 수정구, 일산 서구까지, 성남 중원구, 분당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 상위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많이 몰려 있으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도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12, 16 대책에 따라 전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도 더욱 수도권 회귀 현상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전년 말 대비 하락률 상위들을 보면요. 목포, 당진, 서산, 통영, 논산, 여수, 전주 완산구, 부산 중구, 천안 동남구, 계룡 등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그 중에 누적 기준으로 해서도 마이너스로 하락한 지역이 목포하고 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요. 2월 4일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또한 그 일환으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하면서 광주 지역이나 부산 지역, 지방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추가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계속 상승률을 이어가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4일 공급대책을 크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빈 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공재개발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확한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후속 대책으로 2월 24일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1차로 수도권 7만호, 지방 35,000호, 약 10만호를 지정했는데요.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3기 신도시로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7만호 공급량도 7만호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로 나오는 7만호 공급은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물량 같은 경우는 추후 당장은 아니지만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부산 대저 18,000호, 광주 산정에 13,000호, 약 10만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15만호도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2분기 내에 추가로 공급한다고도 하는데요. 정확한 공급 물량이 나와야 돼요. 선정 방향을 보면 그동안 서울 인근 서남부권 주택 공급과 권역별로 해가지고요. 맞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명 시흥은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왕숙이 가장 컸습니다. 동북권이고요. 하남 교산도 동남권, 고양 창릉은 서북권,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은 서북권으로 해서 서남북권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지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위치한 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들을 보면요.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광명 시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근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권역별로 해가지고 파랗게 지정된 지역이 보면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고양 창릉과 더불어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그 이후로 추가로 광명 시흥도 개발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인데요. 위치적으로는 그 서울 인근으로 해서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통이 많이 막히는 곳에 교통 대책이 얼마나 따르냐가 가장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물량도 가장 큽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 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개시될 거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같은 지역은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오히려 공급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올해와 2021년, 22년, 23년도 거까지가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공급이 나오는 실질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도 물량들은 넘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울 지역이 좀 모자랄 뿐이죠. 교통대책을 보면 추후에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처럼 광명과 시흥 같은 경우도 세부 대책을 세운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GTS B 노선이 지나가는 인근과 또한 신안산선을 연계해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물량도 많고요. 기존 지역 같은 경우도요. 광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을 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또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과 신안산선, GTS-B 예타 중인 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고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교통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 발표하는 거에 따라 광명 시흥의 신도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이 집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대책에 따라서요. 개발 구상안도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외곽 순환도로와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교통도 따르는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솔로의 교통 진입이 아직까지는 많이 막히기 때문에 교통 대책이 많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KB 리브 부동산을 따라 보면요. 대부분 제가 표시한 것처럼 2월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지 3기 신도시 추가를 발표한 광명 시흥 같은 경우도요. 요번 조사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발표에 따라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지 실질적으로 분양과 입주 물량이 따를 때 그 지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끼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데요. 리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도권이 집중화하면서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다시 유턴하는 현상과 함께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상승률을 이끌어가는 지역이 대부분 지역들이 수도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 수원, 팔달구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1%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상승률을 끌어가는 지역들은 수도권 지역 중에 경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을 급하게 내놓은 상황도 이런 바탕하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한 영향 또한 이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을 봐도요. 동대문 같은 경우가 0.78%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노원, 마포, 구로, 동작 등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동대문 같은 경우는 더 높게 1.48%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구도 1.01%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표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친 게 16 대책에 따라 전국이 조정 대상적으로 묶였을 때의 양상을 보면 5대 광역시가 오히려 전국과 수도권보다도 상승률이 높았어요. 빨간 게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던 지역이 12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대 광역시가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훅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이 조정 대상적으로 묶인 상태에서 보면 빨간 선은 계속 그 수도권과 전국 상승률에 못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월 4일 공급 대책에 따라 영향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2월 4일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은 크게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돼서 지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영향은 아직까지는 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체감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3기 신도시 발표는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그 물량 자체는 적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정권 초에 시작했다 그러면 확실한 시그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러한 그 대규모 공급 물량을 발표했다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초부터 이렇게 크게 공급 물량 드라이브를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공급 물량은 지금과 같은 아파트 상승률이나 부동산 상승률은 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 저는 공급 물량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드리면서 상승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게 공급 물량이라는 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뒤늦게 발표한 공급 물량과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동산 공급 물량에 따라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아직 입주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분명한 영향과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부동산 안정화에는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 대책이라는 말씀과 함께 추후에서도 다시 세부 지침과 공급 지역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